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남산 자락에 걸린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 구멍난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는데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은 여인 서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양반가 규수였으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 가세가 기울어 삭바느질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지요. 서은은 바늘을 쥔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언손을 녹였습니다. 뱃속에서는 천둥이 치듯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신 것이라고는 우물물 3바가지가 전부였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서은은 휑한 부엌을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얘야, 쥐 서방. 자네도 참 딱하네. 쌀독이 비어 거미줄 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기웃거리는가. 내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아 춤을 추는데 자네 줄 밥알이 어디 있겠나. 썩 물러가게. 부엌 구석을 지나가던 생쥐 한 마리가 서은의 타박을 알아들었는지 찍 소리 한 번 내고는 쪼르르 도망을 쳤습니다. 서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반 체면에 구걸을 할 수도 없고 죽은 남편 따라가자니 목숨이 질겨 아직 살아있습니다. 서은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서러운 것은 춥고 외로운 이 밤을 홀로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 시각 서은의 집 담장 너머에서는 수상한 그림자 둘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참판댁 하인들인 칠성이와 만석이었습니다. 주인 대감의 엄명으로 옆 마을 주막집 과부를 보쌈하러 나온 길이었는데 초저녁부터 퍼마신 술이 문제였습니다. 형님, 여기가 맞는 거요. 아까 주막집은 기와집이라 하지 않았으슈. 아따, 이 멍청한 놈아. 밤눈 어두운 소리 말고 따라와. 내가 이 동네 지리는 손바닥 보듯 훤하다니까. 저기 저 초가집 보이지? 저기가 바로 그 과부 집이야. 아니, 주막집 과부는 돈을 긁어 모아서 기와집 짓고 산다던데 저건 누가 봐도 귀신 나올 것 같은 패가 아니오. 잔말 말고 솜니불이나 잘 펴. 대감마님께서 오늘 밤 안으로 꼭 데려오라 하셨어. 이번에 실수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고. 술에 취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칠성이는 서은의 집을 목표물로 정하고 담을 넘었습니다. 만석이도 덩달아 담을 넘다가 발이 걸려 쿵 하고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서은은 마당에서 나는 둔탁한 소리에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둑인가 싶어 바늘을 내려놓고 문을 열려는 찰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커먼 장정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구냐? 서은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칠성이와 만석이는 들고 있던 솜니불을 확 펼쳐 서은을 덮쳤습니다. 서은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놈들아, 이거 놓지 못해. 사람 살려. 서은이 솜니불 안에서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솜니불이 두꺼워 소리는 웅웅거리며 밖으로 새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칠성이와 만석이는 능숙하게 솜니불을 둘둘 말고 끈으로 꽁꽁 묶어보찜을 만들었습니다. 어이쿠, 이 여자 힘이 장사네. 얌전히 좀 계슈. 좋은 데로 모셔다 드릴 테니. 형님, 근데 과부가 왜 이렇게 가볍슈? 뼈만 남았나 보네. 가볍긴 뭐가 가벼워. 빨리 엎기나 해. 만석이가 끙소리를 내며 서은이 든 보찜을 둘러맸습니다. 서은은 보찜 안에서 만석의 등짝을 이로 꽉 깨물고 싶었지만 입안 가득 솜이 들어차 있어 으읍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보쌈을 당한 서은의 신세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배가 고파 잠도 안 오는데 이제는 짐짝 취급을 당하다니요. 두 하인은 보찜을 메고 헐레벌떡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에 다리는 풀리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숲길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 이휼이었습니다. 며칠째 잠행을 나와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피던 그는 하필이면 오늘 밤 왈패들의 싸움에 휘말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은 왈패들을 막느라 뒤처졌고 이휼 혼자 숲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젠장, 호위무사라는 놈들이 어딜 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궁에 돌아가면 다들 경을 칠 줄 알아라. 이휼은 갓끈을 고쳐 매며 투덜거렸습니다. 비단 옷은 나뭇가지에 긁혀 찢어졌고 고운 얼굴에는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낑낑거리며 달려오는 칠성이와 만석이가 보였습니다. 이휼은 그들을 왈패의 일당이라 생각하고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반대로 칠성이와 만석이는 보찜을 메고 오느라 정신이 없던 차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휼을 보고 관군이라 착각했습니다. 헉, 형님, 저기 관군이요. 우리가 사람 납치한 걸 알고 쫓아왔나? 봐요. 뭐라고? 아이고, 난 죽었네. 도망쳐. 만석이는 겁에 질려 등에 메고 있던 보찜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보찜은 공중에서 빙그르르 돌더니 덤불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으악! 보찜 안에서 서운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칠성이와 만석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휼은 눈앞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는 놈들도 수상했지만 덤불 속에 처박힌 저 거대한 보찜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게다가 보찜 안에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휼은 조심스럽게 보찜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누구 있느냐? 대답 대신 보찜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휼은 허리에 차고 있던 호신용 단검을 꺼내 보찜을 묶은 끈을 조심스레 끊었습니다. 끈이 툭 끊어지자 솜니불이 스르르 풀리며 헝클어진 머리에 도끼가 잔뜩 서린 눈을 한 여인이 튀어나왔습니다. 서은이었습니다. 서은은 이불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있는 사내의 멱살을 덥석 잡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은 허우대만 멀쩡해 보이는 비쩍 마른 선비꼴이었습니다. 서은은 이 사내가 자신을 납치한 패거리의 우두머리라 확신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 놈이 시켰냐? 멀쩡한 남의 집 과부를 한밤중에 짐짝처럼 실어 나르라고 내 놈이 시켰어. 천하의 왕에게 그것도 멱살을 잡고 반말을 찍찍 내뱉는 여인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이휼은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인이 미쳤나? 이거 놓지 못할까?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옥체에 손을 대는 것이냐? 옥체? 옥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비단 옷 좀 걸쳤다고 내가 왕이라도 되는 줄 아냐? 꼴을 보니 어디서 글줄이나 읽다가 쫓겨난 헛똑똑이 선비 같은데 할 짓이 없어서 과부를 보쌈해? 내 놈이 사람 새끼냐? 서은은 잡은 멱살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이휼의 머리가 앞뒤로 끄덕거렸습니다. 아니, 나는 보쌈꾼이 아니다. 나는 지나가던 길이었고 내가 든 보찜을 저놈들이 버리고 갔을 뿐이다. 거짓말 마라. 지나가던 사람이 왜 이 깊은 산속을 그것도 이 야밤에 혼자 뛰어다녀? 딱 보니 망봐주던 놈이구나. 내 오늘 너 죽고나 죽자. 서은은 이휼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이휼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악, 이 독한 여인네를 보았나? 아프냐? 나는 지금 온몸이 부서질 것 같다. 밥 한 톨 못 먹고 굶다가 솜니불에 갇혀서 숨도 못 쉬고 끌려왔는데 던져지기까지 했어. 내 억울해서라도 내 놈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다. 서은은 정말로 이휼의 상투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휼은 엉겁결에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왕의 체면이고 뭐고 눈앞에 이 여인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달빛 아래 씩씩거리는 그녀의 모습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 안 여인들의 가식적인 눈빛과는 차원이 다른 생생한 분노와 삶에 대한 악착 같은 의지가 서은의 눈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내 행색이 엉망이긴 하나 나는 결코 그런 파렴치한 짓을 꾸밀 위인이 아니다.
내 눈을 보아라. 이 맑고 깊은 눈동자가 도적놈의 눈으로 보이느냐? 이효리 최대한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은은 콧방귀를 뀌며 이효리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맑고 깊기는 개뿔. 겁에 질려서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떨리는구만. 그리고 너 아까부터 말투가 왜 그 모양이냐? 어디서 양반 흉내를 내나 본데 어설프기 짝이 없다. 헛똑똑이 선비,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난 줄 알아라. 그때 멀리서 횃불 불빛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갔던 칠성이와 만석이가 보찜을 버리고 온 것을 주인 대감에게 들키면 죽을까봐 다시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혹은 이휴를 쫓던 왈패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휴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진짜로 놈들이 오는구나. 여인아, 일단 피해야 한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둘 다 죽은 목숨이다. 누가 죽어? 나는 안 죽어. 내 놈을 관아에 넘기기 전엔 절대로 못 죽는다. 서은은 여전히 이휴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휴는 다급하게 서은의 손목을 잡아채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하고 뭐고 일단 살고 봐야 할 것 아니냐. 따라와라. 이거나 내가 왜 내 놈을 따라가. 살려준다지 않느냐. 잔말 말고 뛰어. 이휴는 서은의 손을 잡고 무작정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은 엉겁결에 그에게 끌려가면서도 잡힌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내의 손이 의외로 따뜻하고 단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등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너무나 섬뜩했기 때문일까요?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숲을 갈랐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맞잡은 두 손에서 피어나는 열기는 조금씩 밤 공기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보쌈이 맺어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마나 달렸을까요? 횃불 불빛과 고함 소리가 까마득해질 때쯤 이율과 서은은 어느 인적 드문 동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두 사람의 몰골은 그야말로 거짓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율의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서은의 쪽진 머리는 산발이 되어 귀신이라 해도 믿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과부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야밤의 산속을 헤매다니. 서은이 땅을 치며 통곡할 기세로 신세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이율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대꾸할 기운도 없었지만 서은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동굴 안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저기, 부인, 일단 목소리 좀 낮추시오. 놈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부인은 무슨 얼어 죽을 부인. 내 이름은 서은이다, 서은. 그리고 너 아까부터 자꾸 반말했다 존댓말 했다 하는데 하나만 해라. 듣는 사람 헷갈려 죽겠다. 서은이 쏘아붙이자 이율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내 본시 양반가 자제로서 예법을 중시하는지라. 양반가 자제 좋아하시네. 양반이 밤에 여자 손목 잡고 뛰는 법도 배웠냐? 엉큼한 헛똑똑이 같으니라고. 서은은 이유를 흘겨보며 동굴 바닥에 널려있는 마른 낙엽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뭐 하느냐? 보면 몰라? 얼어 죽기 싫으면 불이라도 피워야 할 거 아냐? 너 부싯돌 있냐? 이율은 품속을 뒤적거렸습니다. 다행히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부싯쌈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서은은 이율에게서 부싯쌈지를 낚아채 능숙하게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마른 나무 타는 소리와 함께 훈훈한 온기가 동굴 안을 채웠습니다. 불빛이 비치자 서로의 꼬락서니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은은 이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흑투성이긴 해도 제법 훤칠한 이마에 오똑한 코, 입술선이 고운 것이 꽤나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은의 눈에는 그저 철없는 도련님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나는 이가다. 이가라고 부르거라. 왕의 이름을 함부로 밝힐 수 없었던 이율은 대충 성만 둘러댔습니다. 네가? 이름 참 성에 없네. 뭐 헛똑똑이보다는 낫다. 야 이가야. 너 배 안 고프냐?
그 말을 듣자마자 이훌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이훌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은은 피식 웃으며 품속에서 주먹만 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찐 감자였습니다. 이거라도 먹어라. 아까 보쌈 당할 때 챙겨 나온 비상식량이다. 쥐 서방 주려던 건데 내가 쥐 서방보다 낫다 싶어서 주는 거니 고맙게 먹어. 쥐 서방? 이훌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감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었지만 허기진 배를 채우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훌이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자 서은도 남은 감자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맛있냐? 우리 집은 쌀독이 빈지 오래라 감자라도 있으면 감지덕지다. 너 같은 양반님네들은 쌀밥에 고기 반찬 먹고 살아서 이런 건 거들떠보지도 않겠지? 이훌은 목이 메어 쿨럭거렸습니다. 궁궐 수라상에는 산의 진미가 넘쳐나지만 정작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독살의 위협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끼니는 그저 생존을 위한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갑고 투박한 감자가 왜 이리 달게 느껴지는 걸까요? 맛있다. 아주 맛있다. 이훌의 진심 어린 말에 서은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 입맛은 소박하네. 근데 너 아까 놈들한테 쫓길 때 보니까 칼도 찰 줄 모르고 폼만 잡더라. 무술은 하나도 못하지. 무술? 내가 그래도 활 쏘기는 제법 한다. 활은 무슨. 멧돼지 만나면 활시위 당기기도 전에 밟혀 죽겠다. 쯧쯧 사내대장부가 되어서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니 원. 내가 호신술 하나 가르쳐 줄까? 서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 봐라. 저기 덮치면 이렇게 급소를 노리는 거다. 서은은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섀도우 복싱을 시전했습니다. 폼은 엉성했지만 기합 소리만큼은 우렁찼습니다. 으라차차. 야, 어떠냐 무섭지? 이훌은 서은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푹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하하. 그게 무슨 호신술이냐? 춤추는 줄 알았다. 뭐? 이게 우스워? 야, 이가야. 너 이리 와봐. 한번 맞아볼래? 서은이 눈을 흘기며 다가오자 이훌은 웃음을 멈추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하, 알았다. 알았어. 내졌다. 부인의 무예가 출중하오.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어본 이훌이었습니다. 궁에서는 늘 근엄한 표정으로 감정을 숨겨야 했는데 이 낯선 여인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된 듯 편안했습니다. 서은 역시 배를 잡고 웃는 이훌을 보며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없어 보여도 웃는 모습은 꽤나 순수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한바탕 웃고 나니 긴장이 풀리며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서은은 불 옆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자라. 내일 날 밝으면 마을로 내려가야지. 너도 빨리 집에 가라.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부모님은 안 계신다. 이훌의 목소리가 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은은 흠칫 놀라 돌아 누웠습니다. 아, 미안하다. 나랑 처지가 비슷하네. 나도 부모님 일찍 여의고 서방님도 먼저 보내고 혼자다. 그래도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러냐? 서은의 덤덤한 위로가 이훌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연결해주는 듯 했습니다. 춥지 않느냐? 이훌이 묻자 서은은 웅얼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춥지. 근데 어쩌냐? 이불도 없고. 이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비록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지만 꽤 두툼한 비단 옷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서은에게 다가가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덮어라. 나는 괜찮다. 서은은 놀란 눈으로 이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야, 너는? 너 얼어 죽으려고? 나는 열이 많은 체질이라 괜찮다. 그리고 여인을 떨게 하는 건 사내의 도리가 아니다. 이훌은 짐짓 근엄한 척하며 불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서은은 이훌의 옷을 끌어당기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헛똑똑이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속 깊은 구석이 있는 사내였습니다. 옷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낯설면서도 포근했습니다. 고맙다, 이가야.
서은의 작은 속삭임을 들으며 이효는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왕과 천민, 닿을 수 없는 신분의 두 사람이 좁은 동굴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동굴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잠귀 밝은 이율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이율의 외침에 서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도망쳤던 칠성이와 만석이가 아니라 진짜 김참판댁 전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다. 해결사들이 들이닥치자 이율은 본능적으로 서은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거라. 감히 누구 앞이라고. 하지만 해결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거지 같은 놈은? 비켜. 우린 저 과부년만 데려가면 된다. 안 된다. 이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이율이 호기롭게 외쳤지만 해결사 중 하나가 휘두른 몽둥이에 어깨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가야. 서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해결사들은 서은을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이놈도 같이 데려가. 대감마님께서 목격자는 없애라고 하셨다. 서은과 이율은 꼼짝없이 포박당한 채 김참판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의 낭만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율의 어깨 부상은 괜찮은 걸까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따라 서은과 이율은 해결사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비틀거리며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이율의 어깨는 몽둥이에 맞은 곳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서은의 손목은 너무 꽉 묶여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줄 좀 느슨하게 못 묶나. 손목이 떨어져 나가겠다. 서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해결사들은 오히려 줄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닥치고 걸어. 별장 도착하면 대감마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거다. 이율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자신이 왕임을 밝히면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서은까지 궁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뻔했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한밤중에 여인과 동굴에서 밤을 보냈다는 소문이 퍼지면 조정이 발칵 뒤집힐 터였습니다. 이가야 괜찮냐? 어깨 많이 아프지? 서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효를 돌아보았습니다. 이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에잇, 허세 부리지 마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으면서 내가 꼭 저놈들 혼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서은의 다부진 다짐에 이율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궁궐의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왕이라는 자리만 바라볼 뿐 그 안에 인간 이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릅니다. 신분도 모르는 주제에 자신보다 더 위험한 처지인 주제에 오히려 자신을 먼저 걱정해 주다니요. 한참을 걷자 울창한 숲 사이로 웅장한 기와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참판의 별장이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대문 앞에는 칼을 찬 호위들이 서 있었습니다. 보통 재력을 가진 양반이 아니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들어가거라. 해결사들이 두 사람을 거칠게 밀쳐넣자 대청마루에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중년 남자가 기름진 얼굴을 반들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김참판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기생 출신 첩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상 위에는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참판은 서은과 이효를 훑어보더니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원한 건 주막집에 살집 좋은 과부였는데 이 비쩍 마른 것은 누구냐? 해결사 두목이 엎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대감마님. 하인들이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과부를 보쌈해 온 듯합니다. 뭐? 이 무능한 놈들아. 그럼 이 여자는 누구고 저 남자는 또 뭐냐? 저 남자는 우연히 같이 있던 놈이옵니다. 목격자라 함께 데려왔사옵니다.
김참판은 혀를 차며 부채를 집어 던졌습니다. 쯧쯧 쓸모없는 것들. 뭐 됐다. 어차피 과부는 과부니까. 저 계집은 내 첩으로 삼고 저 남자는 뒷산에 묻어버려라. 뭐라고? 서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돼지 같은 양반 나으리께서는 멀쩡한 사람을 납치해서 첩으로 삼고 목격자는 죽인다고.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놈이 다 있나? 김참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야? 이 계집이 감히 나한테 돼지라고 했어? 당장 혀를 뽑아버려. 해결사들이 서은에게 달려들자 서은은 재빨리 몸을 비틀어 포승줄을 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놓지 못해. 내가 오늘 너희 대가리통을 다 박살낼 테다. 그때 이효리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권위 있게 울렸습니다. 잠깐, 김참판, 그대는 지금 역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아는가? 김참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모? 푸하, 이 거짓골란 놈이 정신이 나갔나 보네. 너 같은 하찮은 선비를 죽이는 게 무슨 역모냐? 하찮은 선비라. 좋다. 그럼 내기를 하나 하지. 내가 만약 그대보다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우리를 풀어주고 사죄하라. 하지만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내 목을 내놓겠다. 서은은 깜짝 놀라 이효를 쳐다봤습니다. 야, 이가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이율은 서은을 안심시키듯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참판은 재미있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오호, 재밌군. 좋다. 내 놈이 나보다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저 마루 위에 걸린 족자를 보라. 선왕께서 쓰신 어필이 아니냐? 나는 그 글씨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대의 관복 소매에 달린 흉배를 보니 정삼품 당상관의 것이로구나. 하지만 내 옷의 문양을 보라. 이효리 찢어진 옷자락을 들어보이자 희미하지만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참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것은 설마. 그렇다. 나는 지금 잠행 중인 몸이다. 김참판, 그대는 방금 임금을 납치하고 협박했다. 이것이 역모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대청마루가 술렁거렸습니다. 해결사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김참판은 부들부들 떨며 땅을 짚었습니다. 헛소리다. 증거를 대라. 내 놈이 정말 전하라는 증거를. 이율은 품속에서 옥새를 꺼내 들었습니다. 옥새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 위에 새겨진 용문양은 누가 봐도 진품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으악! 전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은 몰랐사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김참판이 이마를 땅에 찌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은 입이 떡 벌어진 채 이효를 바라보았습니다. 야야, 너 진짜로 왕이었어? 이효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은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 미안은 무슨. 내가 왕의 멱살을 잡았다고.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헛똑똑이라고 불렀다고. 서은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왕 앞에서 저지른 불경죄를 생각하니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율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서은의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내가 무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것이 고마웠다. 서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알았더라면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을 텐데 그동안 허물없이 대화하고 웃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전하. 서은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율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은 궁에 돌아갈 수 없다. 호위무사들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 김참판, 그대는 우리에게 최상의 방을 내어주고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하라. 그리고 이 일은 철저히 함구하라.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그대의 삼족이 멸할 것이다.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김참판은 허겁지겁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은과 이휼은 별장 안 가장 좋은 별채로 안내되었고 곧이어 의원이 달려와 이휼의 어깨를 치료했습니다. 서은은 그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파? 많이 아파?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 때문에 나를 지키려다가 다친 거잖아. 서은의 눈물이 이휼의 손등에 뚝 떨어졌습니다. 이휼은 가슴이 먹먹해지며 서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무사해서 나는 기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은의 눈에서는 걱정과 미안함이, 이휼의 눈에서는 다정함과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좁은 방 안에 흐르는 묘한 정서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신분의 벽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서은은 이휼의 곁에서 졸음에 겨워 고개를 떨구었고 이휼은 그런 서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을 반드시 지키리라. 신분이 어찌 되었든 내 마음만은 진실이니까. 김참판 별장에서의 며칠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호화로운 별채, 진수성찬, 그리고 굽실거리는 하인들. 평생을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서은에게는 꿈만 같은 나날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이가 아니 전하의 상처가 아물수록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서은아, 이것 좀 먹어보아라. 전복죽이다. 기력 회복에 좋다 하더구나. 이휼은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로 서은에게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서은은 숟가락을 받아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전하, 저는 괜찮사옵니다. 전하께서 드셔야지요. 옥체 보존이 제일 아니옵니까? 또 그 소리냐? 내 분명히 말했지.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이가라고 부르라고. 그리고 옥체니 뭐니 딱딱한 소리도 하지 말고. 이휼이 짐짓 뾰로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서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전하는 하늘이 내린 군주이시고 저는 천한 과부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그만. 신분 타령은 지겹도록 들었다. 내가 멱살 잡고 정강이 걷어찰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외하는 것이냐? 이휼의 타박에 서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쳐도 알고 나니 도저히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좁혀질 수 없는 거리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장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호위무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전하, 무사하시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김참판이 몰래 보낸 전가를 받고 궁에서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방문이 열리고 무장한 호위대장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전하,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옥체는 무강하시옵니까? 이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근엄한 왕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무사하다. 일어나라. 그대들이 늦은 죄는 추후에 묻겠다. 당장 환궁채비를 하라. 호위대장이 물러나자 방 안에는 다시 서은과 이휼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은아, 같이 가자. 궁으로. 서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궁이라니요? 저는 너를 혼자 둘 수 없다. 김참판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해도 내가 떠나면 너를 해코지할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고 싶을 것이다. 이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과부인 자신이 궁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분화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저는 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궁은 저 같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초가 삼간이라도 제 집이 마음 편합니다. 안 된다. 너는 이미 나와 엮였다. 세상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곁에 있어야 안전하다. 전하, 제발 현실을 보십시오. 과부가 왕을 따라 궁에 들어간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전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저도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은의 단호한 거절에 이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가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약조해라. 내가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꼭 살아있겠다고.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겠다고. 서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약조하겠습니다. 전하께서 훌륭한 성군이 되셔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드실 때까지 저도 씩씩하게 살고 있겠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휼은 호위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서은은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가거라. 몸 조심하고. 이휼이 가마 창문을 열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은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부디 성군이 되시옵소서. 가마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서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짧은 꿈이었습니다. 왕과의 사랑이라니 가당키나 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고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휼은 궁으로 돌아갔고 서은은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서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저기 봐. 저 여자가 그 보쌈 당했던 과부래. 어머, 며칠씩이나 외간 남자랑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면서. 정절을 잃은 게 분명해. 양반과 며느리가 어찌 저런 추잡한 짓을. 쯧쯧, 집안 망신이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보쌈 사건은 순식간에 음란한 과부의 도피 행각으로 와전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댁 식구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내 인연, 감히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년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시어머니는 서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서은은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서은. 그녀는 밤마다 달을 보며 빌었습니다. 이 아니 전하. 어디 계십니까? 저를 구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한편 궁으로 돌아온 이휼은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수라상도 물리고 정사도 뒷전인 채 오로지 서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하여 중전 간택을 서둘렀지만 이휼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다 필요 없다. 내 마음에 품은 여인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휼은 밤마다 자맹 때 입었던 누더기 옷을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서은이 덮어주었던 그 옷. 아직도 그녀의 냄새가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서은아,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밥은 먹었느냐? 쥐 서방하고 놀고 있느냐? 이휼의 독백이 공허한 궁궐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움은 깊어만 가고 서은의 위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휼은 서은의 위기를 알고 그녀를 구하러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서은이 마을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던 어느 날 밤 궁궐 편전에서는 살벌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휼이 중전 간택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중전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종묘사직의 위기이옵니다. 당장 간택령을 다시 내리시옵소서. 그렇사옵니다. 이번 간택에 참여한 명문가 규수들이 줄을 섰사옵니다. 어찌 그들을 물리치려 하시옵니까? 이휼은 옥좌에 삐딱하게 앉아 대신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유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시끄럽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나는 간택 따위는 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중전을 데려올 것이다. 직접 데려오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자락을 휘날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구해준 여인을 중전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녀는 비록 가난한 과부이나 그 어떤 명문가 규수보다 기품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부를 중전으로 삼다니요. 조선 개국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과부는 아니되옵니다. 삼강오륜을 거스르는 일이옵니다. 삼강오륜? 너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도덕을 찾았더냐?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주제에 이휼의 일갈에 대신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휼은 그 길로 호위무사들을 대동하고 서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같은 시각 서은의 집 앞에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과 시댁 식구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와라. 이 더러운 년, 멍석마리를 해서 동네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 불을 질러라. 저런 년이 사는 집은 태워버려야 해. 서은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고함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애가, 전하, 보고 싶습니다. 흐흑. 그때였습니다.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어명이다. 호위대장의 고함 소리에 난동을 부리던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횃불 사이로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이율이 백마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전하?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이율은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서은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은아, 나왔다. 문을 열어라. 방문이 열리고 서은이 핏기 없는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휴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전하. 이휴는 서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다.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널 데리러 왔다. 하지만 저는 과부이고 사람들은 저를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 너는 내 은인이고 내 정인이다. 내 명을 거역하는 자는 영모로 다스리겠다. 이휼이 서은을 안고 나오자 마당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아이고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사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이휼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여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내 오늘 당장 너희들을 엄벌에 처하고 싶으나 서은의 체면을 봐서 참겠다. 하지만 다시는 이 여인의 입에 오르내리지 마라.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이휼은 서은을 자신의 말 위에 태우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서은은 이휼의 허리를 꼭 잡고 등 뒤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등, 든든한 어깨,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심장 박동 소리,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입성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궁에 도착하자마자 대비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상, 이게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과부를 데리고 오다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됩니다. 대비마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기세로 반대했습니다. 이휼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어마마마, 이 여인은 저를 살린 은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인이 아니면 평생 혼자 살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선왕께서 지하에서 통곡하시겠다. 서은은 죄인이 된 기분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서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대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비마마, 소인이 비록 천한 과부이나 전하를 향한 충심과 연모의 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제가 궁에 해가 된다면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전하를 보필하고 백성을 위한 국모의 자질이 보인다면 그때는 저를 인정해 주시옵소서. 서은의 당찬 태도에 대비는 흠칫 놀랐습니다. 보통 여인네라면 벌벌 떨며 말도 못할 텐데 이 여인은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호, 제법 말주변은 있구나. 좋다. 내 너를 지켜보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궁은 내가 살던 초가집과는 다르다. 실수 하나라도 하면 바로 쫓겨날 줄 알아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은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서은의 파란만장한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특별 상궁이라는 애매한 직책을 받고 별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사람들의 텃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인들은 서은을 대놓고 무시했고 후궁들은 틈만 나면 서은을 골탕 먹이려 들었습니다. 어느 날 후궁들이 서은을 불러내어 비단 옷감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어이 과부 상궁, 자네는 촌구석에서 와서 이런 비단은 처음 보지. 어디 한번 골라봐. 내 수준에 맞는 걸로. 후궁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서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장 화려하고 비싼 비단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보는 눈은 있나 보네. 근데 그건 내가 입을 옷이 아닌데? 압니다. 이건 걸레로 쓰려고요. 궁궐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이런 좋은 비단으로 닦아야 깨끗해질 것 같아서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운 곳은 더 박박 닦아야죠. 서은의 사이다 발언에 후궁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천한 것?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천한 것이지요. 마마님들 채통 좀 지키시지요. 전하께서 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서은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비단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후궁들은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율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하하, 역시 내 서은이다. 그 기세 등등한 후궁들을 말 한마디로 제압하다니. 통쾌하구나. 서은의 궁궐 적응기는 순탄치 않았지만 그녀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재치로 하나둘씩 내 편을 만들어갔습니다. 나인들에게는 따뜻한 언니처럼 대했고 내관들에게는 든든한 누나처럼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비가 서은을 시험하기 위해 내린 과제가 있었으니 바로 왕실 제사상 차리기였습니다. 궁중 예법을 하나도 모르는 서은에게는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과연 서은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대비가 내린 왕실 제사상 차리기 과제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수라간 상궁들은 대비의 눈치를 보느라 서은을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 서책들은 훼손되어 있거나 내용이 어려워 해독하기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홍동백선이 좌포우해니. 이게 다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래. 서은은 서책을 덮어버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수라간에 잠입하여 식재료들을 살피고 늙은 내관을 찾아가 옛날 이야기를 듣듯 재래법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붉은 과일은 동쪽에 놓는 게 맞지요? 그리고 이 생선은 머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허허, 자네 정말 열심이구만. 생선 머리는 동쪽일세. 동두섬이라고 하지. 서은은 배운 내용을 꼼꼼히 적어가며 자신만의 제사상 공략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비와 종친들 그리고 후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은은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서은의 손놀림은 거침없고 정갈했습니다. 그릇 하나, 과일 하나 놓는 위치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사상의 핵심인 편이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히 준비해 두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후궁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이를 어째. 제사상에 떡이 없으면 조상님들이 노하시겠네. 그러게 말이야. 기본도 모르는 천한 것이 뭘 알겠어. 서은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수라간으로 달려가 남은 쌀가루와 꿀 그리고 꽃잎을 찾아냈습니다. 시간이 없어. 떡을 찔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 이거야. 서은은 떡 대신 화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서은은 정성스럽게 붙인 화전을 접시에 담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제사상에 기름 냄새 나는 전이라니. 대비가 호통을 쳤습니다. 서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마 선왕께서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간식이 바로 이 화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격식도 중요하지만 조상님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리는 것이 진정한 효심이라 생각하여 급히 준비했습니다. 떡은 누군가의 장난으로 사라졌으나 그 덕분에 선왕께 더 기쁜 음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선왕은 화전을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안 되는데 서운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내 말이 일리가 있구나. 선왕께서도 기뻐하실 게다. 대비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후궁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운은 떡을 훔친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넉살 좋게 웃으며 화전 하나를 대비에게 권했습니다. 마마, 맛이나 한번 보시지요. 제가 시골에서 배운 솜씨라 투박하지만 맛은 좋습니다. 대비가 못 이기는 척 화전을 베어 물자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꿀맛이구나. 내 솜씨가 제법이다. 그날 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운이 떡을 훔친 범인을 잡는 대신 후궁들에게 화전을 선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화전 드시고 마음 좀 곱게 쓰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다음번엔 떡 대신 똥이 올라갈지도 모르니까요. 후궁들은 화전을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서운의 대범함에 기가 눌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휼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떡 대신 똥이라니. 역시 내 서운이다. 하지만 서운의 승승장구도 잠시 더 큰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김참판이 유배지에서 탈출하여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김참판은 권력에 눈이 먼 일부 대신들과 결탁하여 이휼을 폐위시키고 서운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김참판이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오고 있답니다. 호위대장의 보고에 이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놈이 기어코. 서운아, 너는 피해야 한다. 이곳은 위험하다. 아닙니다, 전하. 저도 남겠습니다. 전하 곁에서 싸우겠습니다. 헛똑똑이 선비 혼자 두면 또 멍하니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럽니다. 서운은 호신용 단검을 꺼내 들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휼은 그런 서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약속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있겠다고. 너를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그날 밤 김참판의 반란군이 궁궐담을 넘었습니다. 함성과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휼은 직접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서운도 옆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재를 뿌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놈들아, 내 서방님 건드리면 다 죽는다. 서운이 던진 재에 눈을 맞은 반란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휼은 그 틈을 타 칼을 휘둘렀습니다. 잘한다, 서운아. 우리가 최강의 콤비다. 하지만 반란군의 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휼과 서운은 점점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그때 김참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흐흐, 도간에 든 쥐꼬리구나. 왕이라고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다. 김참판이 활시위를 당겨 이휼을 겨누었습니다. 죽어라. 화살이 핑 소리를 내며 날아왔습니다. 전하, 위험해요. 서운이 몸을 날려 이휼 앞을 막아섰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화살이 서운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서운아. 이휼의 처절한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서운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이휼은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휼의 칼춤에 반란군들은 추풍낭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관군들이 합세하여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서운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운아, 정신 차려라. 서운아. 이휼은 피투성이가 된 서운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서운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제발. 왕의 눈물이 서운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과연 서운은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서운이 쓰러진 지 사흘 밤낮이 지났습니다. 이휼은 정사를 모두 접어두고 서운의 곁을 지켰습니다.
식음도 전폐한 채 멍하니 서은의 창백한 얼굴만 바라보는 왕의 모습에 신하들도 대비도 아무 말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전하, 뭐라도 좀 드시옵소서. 이러시다간 옥체가 상하시옵니다. 내관이 죽을 들고 왔지만 이율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치워라. 서은이가 깨어나기 전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서은의 상태는 위독했습니다. 화살에 독이 발라져 있었던 탓에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아이고 쥐서방. 쌀이 없는데 어쩌나. 우리 헛똑똑이 선비밥은 챙겨줘야 하는데.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서은의 말에 이율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서은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자기 몸이나 챙길 것이지 왜 나 같은 놈 걱정만 하느냐. 제발 일어나다오. 내가 일어나면 내가 다 해주마. 밥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마. 제발. 그때였습니다. 기적처럼 서은의 손가락이 움찔거렸습니다. 춥다. 배고파. 서은아. 정신이 드느냐? 나다 이가다. 서은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눈물 범벅이 된 이율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울보. 헛똑똑이. 왜 울고 그래? 콧물 나오잖아. 이율은 서은을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서은의 회복 소식이 전해지자 궁궐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대비마마는 직접 산삼을 다려보냈고 후궁들도 앞다투어 병문안을 왔습니다. 물론 서은의 눈치를 보느라 바짝 긴장한 상태였지만요. 저 마마님, 몸은 좀 어떠신지요? 저희가 귀한 약재를 좀 가져왔는데. 서은은 씩 웃으며 약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이거 먹고 힘내서 마마님들하고 또 한바탕 놀아봐야죠. 윷놀이라도 한판 할까요? 진 사람은 얼굴에 순칠하기 어때요? 후궁들은 기겁을 하며 도망쳤고 서은은 깔깔 웃었습니다. 몸을 회복한 서은은 정식으로 왕후 책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신들의 반대는 쏙 들어갔습니다. 반란을 막아내고 왕의 목숨을 구한 여인에게 감히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책봉식 날 서은은 화려한 저기를 입고 대수머리를 한 채 이율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눈부신지 이율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구나.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전하도 오늘 좀 봐줄만 하십니다. 헛똑똑이 티를 좀 벗으셨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조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율은 서은의 손을 잡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유일한 비요 조선의 국모다. 그대들은 이 사람을 어미처럼 섬기고 따르라.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 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은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난한 과부에서 조선의 왕후가 되기까지 참으로 기구하고도 놀라운 운명이었습니다. 왕후가 된 서은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흉년이 들면 직접 곳간을 열어 구휼미를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신분을 막론하고 불러들여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왕후마마 저희 집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옆집 김씨가 자기네 소라고 우깁니다요. 그래요? 그럼 그 송아지를 데려와 봐요. 어미 소가 누군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소도지 새끼는 알아보는 법인데 사람보다 낫죠. 서은의 명쾌한 판결에 백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해결사 왕후 사이다 왕후라는 별명을 얻으며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율과의 금슬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몰래 자맹을 나가 떡볶이를 사 먹거나 남산에 올라가 야경을 보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여보, 아니 중전. 저기 저 초가집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당연하죠. 그때 전하께서 쥐 서방 밥 뺏어 드셨잖아요. 허허, 그 얘기는 무덤까지 가져가자니까.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며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은과 이율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태평성대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서은이 이휼의 무릎을 베고 누워 물었습니다. 전하, 만약 그때 보쌈꾼들이 저를 납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휼은 서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아마 내가 상사병에 걸려 죽었겠지. 꿈속에서 본 선녀를 찾아 헤매다가 말이야. 에이, 능구렁이 다 되셨네. 서은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잘못된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은 신분의 벽을 넘어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지혜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